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2달쯤이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뭐 거리가 그렇게 먼 거는 아니거든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까지 왔습니다. 가나안 땅이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그때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명을 했죠. 가나안 땅으로 가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다. 근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달라요. 뭐라 하죠? 그 처음 가는 땅인데 한번 가라도 봐야지. 그 뭐 그렇게 어떻게 막 들어갑니까? 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12종탐꾼이 간 겁니다. 갔다 와서 종탐 보고를 한 겁니다. 어떻더냐? 좋은 땅입니다. 근데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왜 못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데. 거기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보다 엄청 세더만요. 거기는 요새도 있고 숫자도 많고 우리보다 무기도 많고 아이고야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못 들어갔습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들을 시험하셨다 그랬습니다. 시험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날 아침 다 모이라 했습니다. 모든 백성은 모이라. 페이퍼를 한 장씩 다 나눠주셨습니다. 너희 여기다 써보라. 너희 마음에 있는 게 뭐이냐 써봐라. 다 썼어요. 뭐라고 썼을까요? 저쪽 사람들은 우리보다 숫자가 많습니다. 강합니다. 요새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점수를 얼마 줬을까요? 우리 새누리교회는 학자들이 많다고 합디다. 몇 점 줬을까요? 빵점입니다. 멋있습니다. 맞습니다. 빵점, F, 낙제. 왜 그러죠? 이 사람들이 기억할 거는 기억하지 않고 이상한 것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들이 2개월 전에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들이 건넜습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광야입니다. 광야에는 여러분 농사 못 짓습니다. 쌀이 어디서 납니까?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날 이 시험장으로 들어가는 그날 아침에 그들이 광야라고 해서 굶고 들어갔을까요? 먹고 들어갔을까요? 먹고 들어갔습니다. 대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먹고 들어갔습니다. 뭘 먹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나입니다. 만나가 어디가 저희가 만든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광야에서 그들을 살리시려고 하늘에서 내리신 거 아닙니까? 그거 안 쓴 겁니다. 그날 아침도 먹고 들어갔는데 그거 왜 안 써요?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셨잖아요. 그거 왜 안 써요? 그래서 낙제, F, 쌍놈 새끼다. 여러분 다 부모 되신 분들 이 마음 아실 겁니다. 공부하라 하는데 전혀 안 하는 새끼들입니다. 여러분 북한 사람한테 선한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낙제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40년을 뺑뺑이 돌게 됐습니다. 광야 40년. 40년 대학, 광야 대학을 다닌 거고 신약 성경에 보니까 40년 광야 교회 생활을 했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공부시키고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냐? 너희가 땀 흘려 애써서 농사지어 살더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더냐? 40년 동안 매일 경험하고 매일 3번씩 경험하고 공부하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젊은이가 사회에서 한 인격체로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면 4년제 대학 나오면 충분하잖아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대학은 보편적으로 다 4년제입니다. 4년이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몇 년 동안 공부시키고 훈련시킨 겁니까? 40년.
40년제입니다. 절대 까먹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까먹지 말라.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40년 동안 공부시키고 기억시키는 겁니다. 제가 북한에서 그 목사님 말씀대로 그 군대에 갔다가 그 유닛 네이비 실입니다. 네이비 실인데 아주 그거 제대되고 와서 공부하자니까 무지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우리 영어를 하도 못하고 외우질 못하니까 우리 교수님이 그랬습니다. 야, 이 돌대가리 새끼야. 단어를 그렇게 외우면 도저히 안 돼. 40번 외워. 그하고 40번 까먹어. 그리고 40번 다시 외워. 그러면 내 거 된다. 그 까먹는 거를 섭섭이 생각 마. 안타깝게 생각 마. 40번 반복해야 돼. 그러더라고요. 40번입니다. 40번.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 믿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다. 제 고향은 평양입니다. 성분 좋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나 성분 좋았습니다. 그 아버지가 여러분 기억하신지 모르겠는데 특수8군 장군이었습니다. 옛날 98년도에 나왔나? 쉬리라는 영화 나왔죠. 쉬리. 그 얼마나 그 악랄한 특수부대입니까? 그게 한 개 군단이라고요. 거기 장군이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저희 작은 할아버님은 더 셌습니다. 이걸 셌다고 표현해야 되겠다. 하여튼 그랬어요. 북한 서열 15위에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죽었는데 그 김양곤 씨 있죠? 그 사람이 북한 소열을 아주 최고 소열에 들어가 있다는 건 여러분 다 TV 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 사람의 한 3대 선배가 저희 작은 할아버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성분이 좋았죠. 성분이 좋다는 거는 뭐 다른 말 아닙니다. 김일성에 대한 충성도가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자리 한 겁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됐고 저희 작은 할아버님은 더 셌고 그래서 뭐 저는 김일성에게 충성한다는 것밖에 몰랐습니다. 제가 11살 날 때 저희 집에서 멀지 않은 그 평양 그 모란봉 옆에 높은 언덕이 있습니다. 거기 김일성의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내가 그때 가보니까 그 동상이 얼마나 높은지 내 키가 그 구두발 높이만큼도 안 되더라고요. 아니 그게 세워졌는데 내가 잠을 잘 수 없어요. 김일성은 나에게 오보이입니다. 그 오보이가 주무시질 않아요. 쉬질 않아요. 하루 종일 거기 서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저도 잘 수가 없게 됐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찾아가곤 했습니다. 찾아가서 그 아주 그냥 비싼 타월 사게 줄까서 먼지 한 점 없이 30분 동안 그 닦아 드린다고 해야지 닦는다 하면 잡혀갑니다. 닦아 드렸죠. 그 30분 동안 그 앞에 엎드려서 조라곤 했습니다. 3년 동안 추나 추동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행입니다. 새벽 예배할 때 불 끄고 하고 말씀 전하고 불 끄고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가 왔는지 안 왔는지 어떤 때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회가 있어서 너무 힘들 땐 조금씩 빠지곤 했습니다. 이건 비밀입니다. 우리 교회에 말씀하면 안 됩니다. 근데 내가 11살 날 때부터 3년 동안 그걸 했습니다. 하루도 빼먹은 적이 없어요. 내가 14살 날 때 김일성이가 나를 불렀습니다. 제 집무실로. 그리고 제 잔등을 이렇게 두들겨 주더라고요. 조그마한 게 참 기특하고 충성스럽다. 그래서 구문장을 달아줬습니다. 구문장. 뭐 반응 안 하시는 게 정상이에요. 반응 안 하시는 게 정상이야.
다음 해가 1976년입니다. 8월 달에 저 판문점에서 독기 사건이 있었어요. 그건 다 아시죠, 여러분? 북한에는 준전시 상태가 선포됐습니다. 당장 전쟁이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나는 공부할 수 없게 된 거예요. 난 뭐 충성심이 대단하잖아요. 목사도 못하는 그 충성을. 그러니까 공부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공부할 수.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오보이는 어떻게 되냐. 그래서 공부 포기하고 제일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나 군대 나갑니다. 자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특수부대에 제일 먼저 자원했다고 저를 특수부대에 내보내더만요. 네이비 실입니다. 네이비 실. 여러분 어떤 부대를 보고 특수부대라고 할까요? 네, 특수부대는 특수부대니까 특수부대입니다. 나가니까 내가 15살입니다. 15살. 키는 1m 59cm. 체중은 45kg. 근데 특수부대라니까 군장을 딱 메우는데 그게 36kg입니다. AK총까지 딱 메면. 그거 메고 80kg, 200리를 12시간 동안에 주파하라고 그럽니다. 그건 뛰어야 되거든요. 용서가 없어요. 용서가 없어요. 그래서 특수부대입니다. 용서가 없어요. 아니 그거 쥐고 45kg짜리가 어떻게 뜁니까? 36kg를 메고 몇 발자국 가다간 그냥 꼬꾸라집니다. 용서가 없다니까요. 고참이 내 머리구당지를 딱 잡고 끌고 다녀요. 밤새껏 끌고 다녀요. 그리고 딱 놓으면 12시간 지나고 200리를 주파한 겁니다. 나도 괜찮게 생겼댔어요, 여러분. 그때 다 그렇게 없어진 거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겐 충성이라는 게 있거든.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으니까 제일 어린 사람이 그러니까 아주 점수가 쫙쫙 올라가더만요. 그래서 3년 만에, 원래 뭐 성분 좋지 않습니까? 3년 만에 북한 최고 사관학교에 가서 장교가 되는 이제 특례가 막 차려졌습니다. 근데 3년이 되는데 저를 안 찾아요. 안 부르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왜 보낸다고 했는데 왜 내 점수가 제일 높은데 나 왜 안 보내지? 그래서 알고 보니까 북한 최고 소열에 있었던 저희 작은 할아버님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간 겁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도 그냥 그 자리에서 계급장 다 띄우고 시골로 추방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성분이 제일 좋았던 사람에서 성분이 제일 나쁜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인생에 희망이 없습니다. 가능성 없습니다. 성분이란 게 그게 뭔가 하면 옛날 우리 신분 정책하고 비슷한 건데 애비 잘 만나야 사람 잘 된다는 겁니다. 본인한테 아무리 천재적인 재능이 있어도 이런 건 하나도 쓸데없는 개짓입니다. 이건 다 개짓이야. 애비 잘 만나야 된다니까. 애비 잘 만나야 돼. 나는 아무리 내가 거기서 뭐 잘해도 그냥 10년 동안 그 특수부대에서 그냥 뼈가 빠지고 그 다음에 제대되면 아오지 탄광 가는 겁니다. 일생 거기서 탄광에서 사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제가 뭐 잘해서 잘 될 거 없잖아요. 포기했습니다. 맨날 술만 마십니다. 술. 여러분 나 술 잘 마십니다. 술 무지 좋아합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맨날 술만 먹었습니다. 그거 있는데 어느 날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제목이 소련 영화인데 북한은 소련 우리가 미국 좋아하듯이 북한은 소련 좋아하잖아요. 네. 소련 영화 제목 좋아서 봤어요. 참된 사람의 이야기. 야, 이게 무슨 영화냐? 봤는데 야, 영화가 기가 막혀요. 이 소련군 조종사가 전투기 끌고 공중전 하다가 독일군한테 2차 대전 때인데 격추가 됩니다. 격추가 돼가지고 시베리아 밀림에 격추됩니다. 근데 겨울입니다. 부상 입었어요. 이틀 동안 그 시베리아 그 혹한 속에 방치되어 있으니까 동상이 걸렸습니다. 빨치산이 와서 구조를 했는데 2달이 동상 걸린 거 자를 수밖에 없어요.
하늘을 나르던 조종사가 두 다리 잃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딱 적었더라고요. 이게 될 게 없는 거예요. 두 다리 잃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맨날 술만. 그 최소 그냥 인생 보내는 겁니다. 그러다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야, 인생이 이렇게 살 수 없다. 의족을 찾습니다. 그리고 걷기 훈련합니다. 아침부터. 잘 걷습니다. 뛰는 훈련을 하더라고요. 잘 뜁니다. 그러니까 조종사 시험에 재도전합니다. 합격됐어요. 자기 전투기를 다시 타고 나가더라고요. 내가 그거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야, 나도 저렇게 하면 남보다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저도 그 네이비 실에서 하루에 4시간씩만 잤습니다. 4시간씩. 야, 일단 그 불가능한 겁니다. 진짜 불가능한 거 참고 했습니다. 매일 코피가 나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올라가더라고요, 다시. 8년째 되는 어느 날 아침에 여단장이 저를 호출하더라고요. 달려가 보니까 빨간 책을 딱 펼쳐요. 그러더니 김종일 명령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을 즉시 제대시켜서 대학에 보내서 민족 간부로 만들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즉시 북한 제일 좋은 대학에 가게 됐습니다. 여단장 방을 나와서 딱 나오는데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쫙 열리더만요. 인생이 이런 거로구만. 남보다 자지 않고 남보다 공부 많이 하고 남보다 더 애쓰니까 남보다 잘 때누만. 여러분, 그게 진짜 내 인생관이었습니다. 남보다 더 자지 않고 남보다 애쓴다. 그러면 남보다 잘 된다. 이게 증명이 되는 날입니다. 하늘이 열렸다니까. 갔습니다. 대학에 가니까 좋은 대학 갔다고요. 좋은 대학은 어떤 게 좋은 대학이지요? 그래서 김일성대가 아니고 공부 많이 시키더만요. 여러분, 우리 외교관 하다 온 최근의 영국 공사 이름 뭐죠? 태영호. 그 사람이 저희 대학 출신입니다. 나이는 나하고 같은데 거기는 로얄 패밀리입니다. 그래서 완전 로얄 코스 구운 사람이고 우리는 열심히 땀 흘려서 증명된 사람들입니다. 부류가 다른데 가니까 이 로얄 패밀리들입니다. 다 이게 최고 좋은 대학이라니. 로얄 패밀리들만입니다. 이미 유학을 다 갔다 왔어요. 아니, 이 사람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돼요? 내가 난 UDT에서 이거만 하다 온 사람인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UDT 그 CL에서는 어떻게 해야지 살죠? 이 안에 브레인이 있으면 안 됩니다. 돌이 들어가 있어요. 돌이. 공부가 안 되는. 이게 눈앞이 아찔하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온 대학인데. 방법은 하나입니다. 또 잠을 안 자는 겁니다. 5년제 대학이었습니다. 5년 동안 매일 3-4시간만 잤습니다. 진짜 코피 많이 나옵니다. 다 겪어보셨겠지만. 그러니까 맨 처음에 들어갔을 땐 영어 단어 하나 모르고 제일 망거리였던 내가 3년 지나니까 한 중간 정도 올라와요. 4년 지나니까 상위권에 들어오더라고요. 5년 졸업할 때 되니까 제일 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그 졸업했는데 노동당 중앙위 대정보조사부 CIA입니다. CIA. 와서 저를 공작원으로 발탁을 딱 한 겁니다. 그 노동당 중앙위 명령서를 받고 딱 나오는데 교정을 나오는데 하늘이 또 열리더라고요. 여러분, 어때요? 내가 생각한 게 내 인생관이 증명되는 거 아닙니까? 남보다 자지 않는다. 열심히 한다. 남보다 잘 된다. 이게 증명이 됐어요. 인생은 아름다워.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아름다워. 살만해요.
노동당 중앙위 대정보조사부, 여러분에게는 좀 설명이 좀 필요한가 봅니다. 놀라질 않아서. 내가 남한에 이제 딱 왔는데 보니까 야, 나는 진짜 빨갱이더라고. 여러분 진짜 빨갱이인가 누군가 보려면 조를 보시면 됩니다. 난 진짜 빨갱이였어요. 어때요? 뿔도 좀 나오지 않아서. 아무도 없습니다. 남한에. 그냥 저 혼자입니다. 그냥 말할 사람도 없고 같이 할 사람도 없고 참 외로웠거든요. 근데 살펴보니까 제가 처음 와서 그 임대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우리 임대 아파트 바로 옆에 평양 의학대학을 졸업하고 온 의사 형님이 있더라고요. 우리 고향 친구예요. 형님 반갑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형님하고 뭐 소주도 같이 하고 어디 다닐 때 같이 다니는 거죠. 뭐. 사람이 없는. 근데 남한 사람들이 우리를 딱 보면 북한 사람이라는 거 즉시 압니다. 말을 걸어옵니다. 북한에서 왔냐고. 그렇습니다. 탈북자겠네요. 그럼요. 탈북자입니다. 근데 저보고 그럽니다. 북한에서 뭐 했습니까? 나 공작원이었습니다. 아무 반응 없습니다. 옆에 분한테 형님은 뭐 했습니까? 나는 의사했습니다. 아이고, 의사 하셨댔어요? 악수 다시 합시다. 악수를 다시 해요. 말을 해도 그쪽하고만 하지 나한테는 말도 안 걸어옵니다. 그때 내가 참, 이 사람을 몰라봐도 이 정도로 몰라보냐. 남한하고 북한하고 다릅니다. 남한에서는 그 의사, 참 우리 아들도 의사 대수문합니다. 제가 요새. 얼마나 좋습니까, 의사. 판검사 얼마나 훌륭합니까? 선망이죠. 북한에서는 그런 분들이 뭐 그냥 한 4부류 정도 됩니다. 달라요, 북한하고 우리. 그러면 공작원은 몇 부류에 들어갈까요? 이거 맞히면 간첩입니다. 이건 부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스페셜입니다. 스페셜. 여러분 김현희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김현희가 저하고 같이 그 노동당 중앙위 대정보조사부 같은 공작원이었습니다. 나이도 나하고 같아요. 얼마나 이쁘게 생겼어요. 요새는 할망구가 됐지만. 이 친구가 잡힐 때 사실은 자기도 죽겠다고 그 우리 공작원들의 그 충성도대로 앰프를 깨물었습니다. 근데 안 죽었어요. 왜 그게 안 죽었는지 좀 수수께끼인데, 안 죽었어. 그거 센 독약이거든요. 그 평화시대에도 김일성과 김정일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바치는 집단이 이 공작원 집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작원이 되면 즉시 온 가족이 취해법권을 행사합니다. 살인해도 풀려납니다. 공작원 가족들은. 목숨을 내놓고. 제가 거기 간 겁니다. 이 대단한 데 간 거예요. 대단한 데 간 겁니다. 여러분 박수 치시고 잡혀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작원 하면 공부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김종일 정치군사대학 다시 졸업했습니다. 이짝 대학은 졸업한 거고 다시 김종일 정치군사대학. 그건 노동당 중앙위 수파이 양성센터를 그 김종일 정치군사대학이라는 명칭 갖고 있습니다. 근데 교육질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유학을 나갔습니다. 그때 이제 유학 갈 때는 중국밖에 없습니다. 다 이제 동구권이 이제 사회주의를 포기했으니까 중국밖에 공부하러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갔습니다. 중국 가서 신분을 위장하고 학생으로 위장하고 어느 북경에 있는 대학에 딱 있는데 그때는 남한 학생들이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는데 1년 있다가 한중 수교를 앞두고 막 오시더라고. 어느 날 밤 잠을 자고 이렇게 나가려고 기숙사 문을 열었는데 나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우리 북한 학생들이 25명이었는데 그 대학에 남한 학생들이 그 전날 밤에 160명이 완 겁니다. 와, 이건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북한에서는 남조선 사람들은 한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철천지 원수들이라 그렇게 했거든요. 남조선 사람들은 돈 몇 푼을 위해서는 부모도 칼로 찔러 죽이는 강도 새끼들이라 그렇게 선전하고 있거든요. 아니, 부모도 돈 몇 푼을 위해서 그렇게 죽인다면 왼수인 우리는 어떻게 죽일지 알 게 뭡니까? 그러니까 나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밤에 못 다닙니다. 밤에 못 다녀요. 낮에 그것도 몇 명씩 합쳐야 같이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무서워요. 이 사람들이 무서워요. 아니, 그거 피하고 있는데 어느 날 밥 먹는데 우리는 뭐 유학생 총 재산이 200명밖에 안 되고 그거 모두가 국비생입니다. 국가가 한 사람 한 사람 손발해서 보낸 국비생인데 얼마나 가난한지 중국 학생들이 가서 먹는 학생 식당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기숙사 방에서 우리 시장에 가서 제일 싼 거로 사다가 이렇게 자취하고 있는데 누가 문을 두들기는 겁니다. 문을 딱딱 들어와. 문을 싹 열고 들어오는 거 보니까 남한 학생이에요. 야, 너네 밥 먹니? 밥 먹어. 같이 먹자. 고추장도 가져오고 김치도 가져왔어. 야, 우리 밥 다 먹어서 빨리 문 닫으라. 이 사람들이 고추장하고 김치를 들고 왔는데 그 고추장하고 김치에 독약을 친 겁니다. 왼수 아닙니까? 왼수. 독약을 친 겁니다. 가라 그랬어요.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있다 문을 열고 보니까 갔더라고요. 근데 그 가져왔던 김치와 고추장을 그 앞에다 두고 갔습니다. 야, 빨리 쓰레기통에다가 쳐놓어. 근데 그 딱 들고 보니까 야, 냄새가 죽여주더만요. 그래도 독약입니다. 독약. 그래서 쓰레기통에 넣습니다. 다음 날 또 왔어요. 야, 우리 밥 다 먹어서 가라 그랬습니다. 가라. 또 김치 넣고 갔어요. 또 쓰레기통에다 버렸습니다. 한 주일 동안 이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날도 그거 쓰레기통에다 버리려고 하는데 우리 같이 있던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여기 봐. 먹다가 죽으면 한이 없다고 하지 않았냐? 그거 한번 먹으라도 보자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 맞아요. 야, 한번 먹으라도 보자. 그래서 열었어요. 야, 죽여주더만요. 그 맛이 얼마나 좋은지 나는 아직도 잊지 않습니다. 순창 고추장. 김치, 그 풀무원에서 나온 거나 그것도 포장한 건데 하여튼 그냥 밥 비벼서 그냥 한 그릇 뚝딱 했습니다. 뚝딱. 야, 얼마나 맛있는지. 근데 우리 모두가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다 알죠?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곧 죽게 될 겁니다. 독약 먹은 겁니다. 한참 앉아 있었어요. 근데 멀쩡하더라고요. 안 죽는 거예요. 힘이 부쩍부쩍 나고 얼마나 맛있니. 그때부터 생각이 좀 달라졌습니다. 아니, 이게 김종일께서 이거 이 왼수들 아니네.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조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합칠 수는 없는, 먹은 건 먹은 거고 왼수는 왼수입니다. 계속 피해 다녔죠. 다음 해가 1991년입니다. 일본 지바에서 탁구 선수권 대회가 있었어요. 남북이 유일팀을 만들어 가지고 나간 거예요. 야, 이건 우리들에게는 굉장한 일입니다. 북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 굶어 죽고 있는 것을 통일이 되지 않아서 굶어 죽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늘 그랬습니다. 이 한반도는 남쪽에가 볼방이 많기 때문에 남쪽에서 농사를 짓는 거다. 북한 쪽에는 산악지대가 많기 때문에 여기는 농사 안 하는 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통일돼야 호남에서 쌀 끌어와야 우리가 먹고 산다 그랬어요. 근데 남북이 싸움만 오댄데 유일팀 만들었습니다. 이거 이제는 이게 통일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통일되면 우리 굶어 안 죽는 거예요. 이게 공부가 둘째 문제입니다. 둘째 문제. 학교 안 갔어요.
앉아서 TV만 봤습니다. 앉아서 TV만 쫙 보고 있는데 야, 그 남북이 힘을 합쳤는데도 안 되는 게 있더만요. 중국한테 탁구를 지는 겁니다. 중국한테. 저 쌍놈의 떼놈의 새끼들. 탁구는 왜 저렇게 잘 치냐? 좀 재주지 않고 쌍놈의 새끼들. 아이 그냥 다 열려버렸어요. 다 열려버렸어. 욕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여자 단체전이 중국하고 결승을 붙었는데 글쎄 이겨버린 거예요. 얼마나 사기 난지 그냥 그 자리에서 모두 튀어 일어났습니다. 그냥 얼싸한 거 춤을 추고 만세 부르고 옆에 친구 부담고 막 동실동실 돌아가다가 쑥 눈을 뜨고 보니까 아이고야 눈앞이 뜨개졌어요. 북한 법으로는 만나기만 해도 잡혀가는 그 남한 사람을 그냥 만난 게 아니고 얼싸안고 춤을 추고 만세 불른 겁니다. 이건 죽각 총살용입니다. 말도 못해요. 야, 죽었구나. 눈도 못 뜨고 눈앞이 아찔해서 있는데 다른 생각이 들어요. 이거 보지 않았으면 살 수 있다. 그래서 눈을 딱 떴는데 다 그 생각한 거죠. 다 학교 안 가고 다 같이 그냥 부담고 만세 불른 겁니다. 이거는 무리 죽음입니다. 무리 죽음. 말도 못합니다. 근데 그때 그 남한 학생회장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우리보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이분이 우리가 남북이 힘을 합쳐서 강대국을 꺾었는데 이처럼 기쁜 날이 어디 있냐? 우리 나가자 그러더라고요. 거기 헐깍 넘어갔죠. 한잔 할라 나가자. 그게 왜 그렇게 좋았던지 몰라요. 따라 나갔습니다. 한잔 하자 그래서 따라 나갔어요. 남한 사람하고 진짜 난생 처음 한잔 했습니다. 좋더만요. 좋아요. 한잔 해서 그런지 이분들이 우리 이렇게 앞에 이렇게 마주 앉았는데 저희끼리 그 다음에 막 이야기하기 시작하더라고. 그때 뭐라 그랬는가 하면, 야, 우리 그 노태우 있지? 노태우가 노태우냐, 물태우냐, 그러더라고요. 맨 처음에 덜컹했어요. 노태우도 그래도 수령 아바이 아닙니까? 아닌가요? 우리 김일성이한테 한번 그래봐요. 우리 김일성이가 김일성이냐, 물일성이냐, 그래봐요. 어떻게 될까요? 그냥입니다. 그냥 뚝입니다. 여러분 그 예비 모가지 여행용 가방에 가득 담아가지고 다 그냥 며칠 안 돼서 그거 다 써버립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멋있어요. 우리처럼 숨기고 속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네 마음에 있는 건 다 말하잖아요. 물태우. 이거 그래서 멋있어 보이더만요. 우리가 한마디 걸었습니다. 야, 우리도 유일팀 만들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덜컹해 하더라고요. 며칠 전에 우리 북한 학생팀이 일본 학생팀하고 축구 시합을 했는데 그만 2대1로 비겼습니다. 우린 일본한테 지면 안 되잖아요. 요 마음은 북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나갔는데 우리 다 나가야 150명입니다. 응원한 사람이 150명. 저쪽도 지지 않겠다고 나왔더만요. 10,000명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이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2대1로 비겼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야, 우리가 응원해서 밀리더라. 그러니까 이분들이 딱 보더니 약속만 지켜달라. 우리 나가겠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걱정 말라 하더만요. 그래서 딱 우리가 유일팀 만들었습니다. 시합 날이 돼서 나가보니까 약속을 잘 지켰더만요. 이른 아침에 그냥 경기 시작되기 한 3시간 전에 그 북경에 와 있던 그 남한 유학생들이 다 왔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경기장 그냥 이미 다 메워버렸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시간 잘 지키더만요. 시간이 딱 돼서 왔어요. 그러니까 들어설 자리가 없어요.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판이 돼버렸습니다. 난 그 외침소리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여학생들이
앉질 않아요. 남한에서 온 유학생들이 앉질 않아요. 그냥 90분 동안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냥 우리를 응원하는데,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젊은 친구들이 그 처녀들한테 그 응원 받으면요, 대가리가 깨져나가는지, 발목재가 분질러지는지 모릅니다. 그냥 90분 동안 종횡무진. 결과는 분명합니다. 4대 0입니다. 4대 0. 쪽발이들을 싹 문질러 버렸죠. 야,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그냥 모두가 그냥 그 자리에 그 그라운드로 뛰어 들어와서 춤을 추고 만세 불렀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에서 남북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젊은이들 속에 이 장벽이 딱 무너지니까 그 일이 또 발생하더만요. 그 일입니다. 그 일. 북한에서 온 남학생이 북경에는 그때 교통수단이 자전거밖에 없었으니까 북한에서 온 남학생이 자전거 타고 갑니다. 그러면 그 뒤에는 꼭 타고 다니는 여학생이 있습니다. 남한에서 온 여학생이. 그냥 타고 갑니까? 호리를 꼭 부여잡고 가는 거죠. 남한에서 온 남학생이 타고 가는 자전거에는 북한에서 온 여학생이 또 그렇게 호리를 꼭 잡고 다녔습니다. 한 2달 동안 쨍쨍하게 보냈다니까요. 어느 날 대사관 차가 내려와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 타고 왔더만요. 야, 누구 방 어디냐? 어디입니다. 가더니 그냥 발로 문 꽝 차더만. 나와! 너 남조선 사람들 만났지? 예. 손 내밀라오. 수갑 딱 채우더만. 6명이 잡혀갔어요. 이거 법대로 하는 겁니다. 이게 법입니다. 북한 법이에요. 6명 끌려갔습니다. 남한 사람들 만났다는 이유로. 한 달 있다가 방학이 됐습니다. 방학돼서 우리 북한으로 갔는데 집에 안 보내더만요. 그 보위부 구류장에 우리 모두 구류시키더만요. 보위부 옛날 중앙정보부 비슷한 데입니다. 그것보다 훨씬 세죠.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한 학생들 만난 사람이라면 모두 법대로 했습니다. 법대로. 가장 경하게 받은 사람이 아오지 탄광 일생 강제노동형. 그리고 이제 그 일을 만들며 다닌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반장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본인은 물론 부모들 다 같이 일생 감옥형. 나 그때 내가 갖고 있던 인생관이 호황된 거라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거 호황되다. 남보다 잠 안 자고 남보다 일 많이 하고 남보다 공부 많이 하면 남보다 잘 된다. 호황된 거였습니다. 그 감옥에 가고 저도 그렇게 그때 다 당했지만 감옥에 가고 아오지 탄광 끌려가고 한 우리 친구들 인생관이 다 나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남보다 자지 않고 공부 많이 하고 일 많이 하고 그래서 그 자리까지 간 겁니다. 그 동료들이 아무 죄가 없는 거예요. 아무 죄가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같은 기숙사에서 같이 잠잤고 같은 교실에서 같이 공부하고 같은 식당에서 같이 밥 먹어야 되는 남한 학생들입니다. 같은 대학에 있으니까 그거 만났다고 다 끌려가고 일생 감옥형 받은 겁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사람이 죄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로구나. 그래서 저 탈북자가 됐습니다. 탈북자. 중국에 와보니까 나는 그래도 북한에서 네이비실에서 8년 훈련받고 CIA에서 5년 훈련받고 대학 북한에서 2개 나오고 유학도 하고 한 사람인데 자기 생명을 위해서 목숨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더만요. 그냥 탈북자이면 죽습니다. 잡혀 죽든지 굶어 죽든지 이 2가지 이유 때문에 죽습니다. 저도 그런 탈북자로 떠살이를 2년 동안 중국에서 했습니다. 근데 참 귀한 분 한 분을 만났습니다. 예수 믿는 일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일본 사람인데
탈북자인 조를 위해서 그분이 조를 도와주겠다고 2년 동안을 도와줬는데 마지막에는 그분이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서 거기서 9년 동안 공부한 분인데 그거 포기하더만요. 저한테 학비를 조금이라도 더 도와주겠다고 저한테 학비를 다 넘겨주셨습니다. 하고 자기는 빈손으로 일본으로 가셨습니다. 내가 그때 예수 만났어요. 그때 예수님 만났어요. 그하고 중국에서 2년 그렇게 숨어 살고 다시 밤새껏 바다를 수영해서 중국에서 홍콩으로 넘어가서 홍콩에서 1년 동안 감옥 생활하고 그리고 남한으로 왔습니다. 이 과정의 일들은 목사님이 어디 우리 전교회 뭐 수련회라도 할 때 한번 부르신다 했으면 그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시간이 안 돼요. 남한에 1년 감옥 생활하고 홍콩에서 남한으로 들어왔는데 그때는 인천공항이 없고 김포공항만 있을 때입니다. 1997년 밤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봉고를 타고 쫙 이제 서울 시내를 통과하는데 야 서울시를 이렇게 보니까 서울 대단해요. 북한 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보고 있는 서울 시내인데 그 도로가 아니고 그건 주차장이더만요. 서울에는 땅이 없어요. 땅이 안 보여요. 집만 보입니다. 빈틈이 없어요. 얼마나 집이 많은데 야, 참, 뭐 많구나 하고 하는데 옆에 앉았던 어느 분이 조의 옆구리를 찔러요. 그래서 보니까 한번 내다보래요. 보니까 빌딩이 뭐 높은 게 보이더만요. 내가 그 탄 봉고에서는 그 빌딩 끝이 안 보입니다. 아, 저게 뭐지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63 빌딩이요.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나는 생각이 딴 데 가 있습니다. 2년 동안 중국에서 숨어 살았고 홍콩에서 1년 동안 감옥 생활했는데 내가 이게 지금 살아왔나? 이게 뭐냐? 참 미도가 안 져요. 살아서 이 남한 땅에 들어왔다는 게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난 남한에 들어간 거 맞지요? 그러고 있는데 뭐 느낌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옆에 보니까 나보고 그 빌딩 보라 군 분이 나를 아주 자세히 노려보고 있어요. 흠칫했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당신 왜 안 놀라? 그러더라고요. 뭘 놀라요? 다른 사람들은 저 63 빌딩 보면 저건 누구네가 건설했습니까? 대한민국이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발전했습니까? 대한민국 만세! 하는데 왜 안 놀라? 그러더라고요. 왜 놀라야 되죠? 내 고향이 평양이라고. 평양에는 1986년에 105층이 세워졌거든요. 이전 뭐 저 잠실에 이전 120몇 층짜리 있었으니까 그것보다 높지만 이분이 요거 간첩 아니야? 나 간첩 아닙니다. 나 간첩 아니에요. 국가가 검증 다 했어요. 나 간첩. 사실은 놀랄 거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 창밖을 내다보니까 이 땅이 없더라고요. 맨 집만입니다. 그때가 밤 10시 지났는데 그 집 위에 또 뭐가 많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울의 그 온통 새빨간 십자가들입니다. 온통 밤에 보십시오. 온통입니다, 온통. 이야, 저거로구나. 나는 그때 알았습니다. 그게 남북의 차이라는 걸. 그게 남북의 차이라는 걸. 여러분, 남과 북의 차이는 지금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북한의 인민군대에 나가는 신체검사 기준 키가 1m 45cm입니다.
근데 실제에 있어서는 1m 45cm 나가는 애들이 얼마 없어서 그보다 작은 애들도 많이 나갑니다. 내가 애들이라 그래 참 그렇네요. 그거 다 고등학교 졸업한 18, 19짜리들이 1m 45cm짜리가 얼마 없어요. 그래서 내가 놀라서 병무청에다 전화해 봤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국군 기준 키는 1m 58cm다네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현역 그 키가 그 정도 되면 현역 군인으로는 불가능하고 공익 군무요원으로 될 수 있다네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학자들의 견해로는 원래 북한 사람들이 체격이 조금 더 크대요. 왜냐하면 북방 혈통이 북한 쪽에 조금 더 섞여 있답니다. 근데 왜 우리보다 무려 13cm 작아져 있죠? 평균 키가 못 먹었습니다. 못 먹었습니다. 왜 못 먹었습니까? 왜 못 먹습니까? 같은 민족이고 같은 땅인데 왜 못 먹어요? 제가 뭐 북한에서 대학도 나왔다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뭐 질문하기도 하고 그렇더만요. 북한이 왜 그렇게 됐죠? 북한은 공산주의 했기 때문입니다. 계획경제 했기 때문입니다. 남한은요, 남한이야 민주주의 아닙니까? 시장경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일할 수 있죠. 저긴 일할 수 없죠. 여러분, 우리끼리는 그 말 좋습니다. 그러나 북한 사람들한테는 이 말 하시면 큰 결례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에 있어서 그들 놀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어렸을 때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새벽에 내가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새벽에 일 나가셨고요. 내가 잠자리에 든 밤 12시가 돼서야 들어왔거든요. 내가 얼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일했습니다. 북한에는 초등학교, 우리로 말하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집단 농장에 1년에 4개월씩 나가서 일해야 됩니다. 그 작업 과제가 만만치 않아요. 나는 이 허리가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허리가 호밀르고 농사잖아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좀 허리를 펴려고 하면 그 옆에 지켜 있다가 이 쌍놈의 새끼 대가리 꼭대기에 까치둥지 틀겠다 하고 때립니다. 이렇게 온 국민이 13살부터 60세 노인까지 모두 빠짐없이 일해야 됩니다. 우리는 서울에 가보십시오. 노는 사람이 훨씬 요새 많습니다. 우리 교회 와보십시오. 70%가 다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게 세상에서는 그 답을 못 찾습니다. 기껏해야 공산주의 차이고 민주주의, 시장경제와 계획경제 차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과 우리 생명의 법칙으로 하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펴십시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나라와 백성이 여러분 망한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 베푸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복과 은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북한은 자기 힘으로 산다 했습니다. 여러분, 주체사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체사상이 그들의 지도 이념인데 주체사상이 뭡니까?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고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 자신에게 있다. 여러분, 이것이 주체사상의 핵입니다. 핵. 자기가 한다 했습니다. 사람이 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고 은혜 받았다는 것은 성경이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현실이 우리 남한과 북한에 펼쳐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내가 97년 3월에 들어와서 조사기관에서 조사 다 받고 이렇게 나오니까 10월 달입니다. 97년 10월. 한 달 조금 넘었는데 아이고야, 그때 무슨 일이 있었죠? IMF.
내가 IMF 잘 이해가 안 돼서 뭐 단어야 이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IMF가 도대체 뭔데 왜 이렇게 모두가 이럽니까? 그러니까 IMF란 나라가 망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IMF 때 진짜 힘드셨죠? 저희도 그때 저희도 그걸 피부로 느꼈습니다. 다 여러분 우리가 망하면 죽습니다 하면서 애들이 나라 살리겠다고 그 두돌되고 한돌된 애들이 아장아장 부모들 손 잡고 운행에 찾아왔더만요. 자기 돌 선물 반지 받은 거 금가락지 나라 살리는데 바치겠다고 이렇게 내놓고 있더라고요. 진짜 그때 생각하면 내 마음도 덜컹합니다. 야, 나는 참 재수가 없는 놈이네. 북한에서 굶고 굶다가 좀 살아보겠다고 남한에 왔는데 나라도 곧 망한다네요. 다행히 그때 저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됐댔으니까 정말 이 나라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저도 기도 간절히 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했어요. 간절히 했어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망했습니까? 여러분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교훈을 찾아내주고 더욱 멋있게 됐습니다. 더욱 멋있게 됐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왜 그리도 많은 복과 은혜를 베푸시나? 여러분 이 땅에는 우리와 같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예배하는 백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치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우인 50명, 10명만 있으면 10명만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게 뭐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펴보면 여러분 매일 터져 나오는 뉴스들 보십시오. 우리 뭐 잘하는 거 별로 없어요. 아니 북한은 13살부터 60세까지 쉬지 않고 일해야 된다고요. 우린 노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과 딸들이 사는 이 땅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 망해요. 여러분 안 망해요. 핵 웃기지 말라 하세요. 소련은 뭐 핵이 없어서 망했답니까? 웃기지 말라 하십시오. 그래서 저도 신학교 가게 됐습니다.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이게 너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도 내 고향 땅 죽어가는 내 부모 형제들 이 복음 전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부르셔서 신학교 가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북한 선교사 고향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탈북자들이 3만 명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 하나님이 저 문을 여시면 고향 땅에 복음을 들고 들어가게 세우기 믿음으로 세우려고 구사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학교 가고 목사 안수까지 받고 목사 안수 받고도 한 4년 동안 국정원에서 그러니까 국가입니다. 국정원에서 유 목사님 같은 분이 정말 국가 위해서 필요합니다. 와서 일해 주십시오. 10년 동안 무려 그 요청이 왔습니다. 신학교 갈 때부터.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고맙습니까? 저 같은 사람을 국가가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한 분이 더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시더라고요. 신학교 가라. 10년 동안 그 양자택일의 길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의 부르심에 응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부르심 응해서 복음을 붙잡은 게 그게 우리 고향 북한 땅 살리는 것이고 우리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길이라는 것을 나는 IMF까지 체험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교회에 와서 정말 고향을 향해서 나와 같이 멋지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점도 많아요. 그들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잘
하는 거 보니까 이들 여기까지 다 오는 거 하나님이 살려서 보낸 거거든요. 딱 나와 같은 길을 걸은 친구들입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여기 와서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교회에 도움받아서 대학들 졸업하고 훌륭한 대학도 졸업하고 좋은 회사들에 갔는데, 회사들에 가서도 신앙생활하는 걸 목사가 가만 보니까 이 자식들이 11조를 안 해. 여러분은 웃으실 줄 믿습니다. 안 합니다. 일부 청년들이 안 해요. 내가 그래서 심각하게 기도하고 심각하게 내가 이들에 대한 신앙교육 잘못했나.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 그게 뭐인가 하면 나는 북한을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북한에서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까? 하나님 믿다가 보위부에 들통이 나서 체포됐습니다. 이들이 모든 증거를 내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게 이게 모두 이전 밝혀졌습니다. 근데 이들이 그럽니다. 다 용서하겠다. 이제부터 딱 한마디만 해라. 하나님 없다 해라. 하나님 믿지 않는다 해라. 그러면 너 산다. 너희 가족도 산다. 그때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난 하나님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북한에서는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남한에서는 누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남한에서는 여러분, 자본주의의 기초는 돈입니다. 우리가 피땀 흘려 돈을 벌였습니다. 누구한테 그거 주고 누구한테 양보할 겁니까? 자기 피땀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생명보다 귀하다 합니다. 여러분,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11조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이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심각히 돌이켜봤어요. 이 녀석들이 이래가지고 어떻게 고향에 가서 제대로 복음을 전하겠나? 예수가 생명이라는 걸 어떻게 전하겠나?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일단 너무 밉게 보시지 마시고 많이 좋아졌어요. 네. 그들은 이 자본주의에서는 그게 하나님 고백하는 진짜입니다.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어떤 청년들은 기말 대학 다니는데 기말이 있다고 교회 예배 안 나오더만요. 중간고사 있다고 안 나오더만요. 또 보니까 대학 졸업해서도 가게 이렇게 하나 하면서 일요일까지도 영업해야 남보다 7분의 1 더 부자가 된다고 일요일도 영업하더만요. 여러분 어때요? 북한에서 살던 거 그대로 답습하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에는 일주일 휴식 못합니다. 일주일제가 아닙니다. 10일제입니다. 우리 남한보다 30% 더 일만 해서 남한보다 잘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근데 남한은 그렇게 다 굶어 죽게 됐습니다. 우리는 주일이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도 북한보다 훨씬 잘 됐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 안 하고 일한다고 해서 남보다 부자 안 됩니다. 이건 역사가 증명한 거 아닙니다. 역사가 증명한 거 아닙니까? 날과 시간으로 하나님 믿음을 고백하는 게 그게 주일입니다. 주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우리는 이 믿음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강남에 있는 유명한 교회에서 10년 동안 부교육자로 사역했습니다. 거기 권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좀 다르지만 권사님들, 장로님들 신앙생활 최고로 잘한다고 그 직분들 다 준 거 아닙니까? 근데 멀쩡하게 그 예배 다 잘 드리고 있어요. 예배 다 잘 드리고 있는데 고3이 되면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더만요. 고3이 되면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자기 애들 자기 애가 나 오늘 예배 드릴래 하는데 이놈아 공부하고 대학 입시 다 보고 좋은 대학 간 다음에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어. 지금은 공부할 때야. 예배 나가지 말고 공부해. 그러더만요.
그래서 더 잘 살게 되는 거 아닙니다. 더 잘 살, 회개들 하셔야 돼요, 회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어 하나님 은혜로 사는 존재들임을 우리 꼭 다시 한번 이 믿음 확인하시고 붙드셔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도 이것을 전해셔야 되고 우리 이웃에게도 이것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기도하는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는 것이고 그 인생들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기도합니다.